자, 오늘 18차 시에 교과서 66에서 69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학습 목표는 포물선 운동과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2차원 운동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요. 그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합이 역시나 보존됩니다.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와 탄성력만 일을 한 경우. 이거 뭐 보노? 야, 너무 티나는 거 아이가? 둘이서 같은 화면 보면서 실 쪼개고 있구나. 야, 참. 자, 그럼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던진 순간이 이 기준점을 통과하는 순간이라고 할게요. 0,0에서 지표면과 세타의 각도로 v0라는 속도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얘가 이제 높이가 y만큼 올라왔을 때 이때의 속도가 v라고 하고요. 이때 높이 y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서 이게 기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앉아서 할게. 아, 큰일 났네. 벌써부터 이게. 자, 그러면 던진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E0라고 하면요. 요 E0는 지표면을 높이 0으로 기준점을 잡아버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있겠죠. 이거 되게 웃긴 포인트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굉장히 웃기죠. 자, 이거 되게 웃잖아. 높이 y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E는 일단 포텐셜 에너지가 mg y만큼 있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의 이때 속력을 v라고 했으니까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mgy는 뭐 더 이상 쓸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쓰고요. 자, 2분의 1의 m에 요 v를 x 방향하고 y 방향으로 나눠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x 방향하고 y 방향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x 방향은 이 vx 그러니까 y만큼 올라왔을 때 그 속도가 그 처음에 던져졌을 때 x 방향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원점에서 던졌을 때 x 방향 속도를 vox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그냥 vox하고 같고요. 자,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놓고 오면 그 y 방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관련된 식 중에서 그 일 운동 에너지 정리하고 관련된 식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라는 걸 그대로 써보면 얘는 EAS에서 그 A 대신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EAS S는 Y만큼 올라왔죠. 요거는 V제곱 요게 이 순간의 Y축 방향의 속력의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VOY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죠. 빼야 되죠.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이니까 빼기 VO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VY 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VY 제곱은 VOY의 제곱 빼기 2G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VX 대신에 VOX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VY 제곱 대신에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집어넣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GY하고 요 2분의 1 한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MGY가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날라가 버립니다. 날라가 버리고 요거만 남습니다. 2분의 1의 m에 VOX의 제곱 더하기 VOY의 제곱 요것만 남죠. 그러면 요 VOX의 제곱 더하기 VOY의 제곱이 바로 V0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곧 E0이다. 즉 이 경우에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위치를 놓고 그냥 이렇게 넣어봤더니 처음에 던져진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죠. 그래서 아마 모든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본을 쓰면 됩니다. 포물선 운동에서도, 진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에너지만 다 더해서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편리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에도 중력만 일을 하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시로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 V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준점을 이제 요 지표면을 0으로 잡고요. 지표면을 위쪽을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던져진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mg 라지 h만큼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의 v0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은 거죠. 근데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는 루트 v0 제곱 더하기 2g의 라지 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수평방향으로 던진 속도 성분인 v0가 0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 h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의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인 루트 2GH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그 물리학 원에 비해서 2차원으로 확장됐을 뿐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체는 거진 뭐 크게 어려워지지 않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도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문제를 일부 낼 겁니다. 물론 다 가르쳐 주지만. 녹음 안 됐죠? 자,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고? 여러 쪽이죠? 68쪽. 68쪽.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수평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속력 V0로 던진 물체를 나타낸 것이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풀이를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mgh가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지금 수평 방향의 속력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m의 여기에 수평 방향의 속력입니다.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요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 요 더한 게 처음 운동 에너지 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 mv 제곱하고 mgh 사이에 관계가 나오죠. 그러면 요 mgh가 8분의 1 mv0의 제곱이고 이게 포텐셜 에너지고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8분의 3 mv0의 제곱이니까 요것 대 요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가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가 1대 3이 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단진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진자 운동의 경우에는 우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단진자 운동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물리학2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단진자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물리학 안에 또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예이기도 하죠. 여기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험까지 좀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단진자 주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2시간 동안에 단진자의 이론적인 내용과 문제 풀어볼 거고, 그다음 다음 주 목요일에 실험을 해볼 겁니다. 예. 그래서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해서 중력 가속도를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급진 중력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단순하게 농구공을 자연학화 시켜갖고 그 속도 시간 그래프로 기울기로 중력 가속도 구했잖아요. 그게 약간 하수. 이제 고수의 방법은 이제 단진자의 주기를 이용해서 중력 가속도를 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맛배기로 단진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단진자는 매단진자를 줄여서 단진자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애들이 다 속아요. 이 단진자의 단은 단순 조화 진동의 그 첫 글자 단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인 코사인이 무슨 함수라 그럽니까? 단순 조화 함수 맞나? 하모닉 오실레이션. 하모닉이 조화로운 뭐 이런 거 아니야? 오실레이션이 진동. 그래서 조화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안 배우나? 하여튼 그런 의미여서 이제 단이 저도 옛날에 학창 시절에는 단이 매단 진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 진자라고 해서 단진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매단 진자이기도 하고요. 자, 단진자의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얘도 중력만 일을 해요. 보면 얘가 진동하는 동안에 보면 장력은 항상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무조건 수직인 방향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중력은 중력 방향으로의 변이가 생기죠.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장력은 일을 안 한다. 그럼 월급을 안 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장력 방향은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입니다. 이게 빡 켜졌고요. 일을 안 해서 월급 안 줬더니 빡 켜가 미안합니다. 네, 중력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 얘 왜라? 요새 이게 일을 많이 했네. 자, 중력을 일을 한다. 따라서 중력만 일을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5점에서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요. 굉장히 식이 간단합니다. 5점에서 속력 구해보면 5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여기는 높이가 h가 되죠. 그럼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잖아요. 그럼 높이 h 지점에서의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가 mgh죠. 그리고 가만히 놓았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 그럼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v는 루트 2gh입니다.
너무 어렵죠? 시험 문제 꼭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약간 이제 너무 이렇게 내면은 좀 거시기 하니까 뭐 어떤 식으로 내냐 하면 요걸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제 실의 길이를 L이라고 줍니다. 이렇게. 그 H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속력 구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예요?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밑변이죠. 밑변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 나오죠. 여기는 L에다가 L 코사인 세타를 뺀 겁니다. 그래서 요게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mg의 요 값은 2분의 1 mv 제곱. 아마 이제 v가 구해집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